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5색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한다면서 양양군 공무원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퇴직을 3개월 앞둔 공무원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천봉 근처 봉우리까지 3.3km 구간에 설치될 5색 케이블카. 환경 파괴와 수익성 논란으로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지난달 양양군과 의회 관계자들도 유럽으로 케이블카 관광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개되는 연수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연수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유럽 케이블카 회사와 관광지 이름이 나와 있고 기관 방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자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서로 얘기가 잘 안 돼서 그쪽 직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회사 앞에 케이블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그리고 지자체에 오진 않고. 시찰단은 지자체 관계자도 케이블카 운영사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케이블카 현장 운영 인력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지 가이드 분이 계셔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연수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간부급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복지정책과장이 사실상 퇴직인 공로연수를 3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5색 케이블카 착공은 2년 뒤에 이뤄집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자체 세출 기준에는 단순 시찰을 지향하고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선심성 국외 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심사가 있었는데 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양양군 공무원이었고 아무런 지적 없이 만장일치로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회의도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놀러 간 거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해외 연수에는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양양군은 퇴직할 공무원을 보낸 데 대해 퇴직을 앞뒀지만 해외 연수 경험을 다른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반면 도내에선 여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영동 지역의 총선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00석을 지키느냐, 200석을 넘기느냐. 이번 총선에서 그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여야의 목표 의석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안이나 법안은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마저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헌법 개정안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 또는 탄핵 저지선이라 부르는 이 지점에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전국적인 유권자를 볼까요? 유권자는 4,425만여 명인데 60대 이상은 21대 총선보다 210만여 명 늘어 전체 3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야권이 200석 가까이 얻었고 접전을 벌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판세는 전국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동지방은 전국보다 고령화 정도가 더 심하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던 제21대 총선 당시 강릉의 인구는 21만 3,14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인구는 6만 2,71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7%였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강릉시 인구는 20만 8,800명으로 4년 새 5,0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인구는 7만 2,202명으로 10,000명가량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인구 대비 60대 이상 인구비는 34.58%로 4년 전보다 오히려 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는 실제 투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강릉 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볼까요? 권성동 당선인의 득표율은 54.24%, 낙선한 김중남 후보는 43.34%를 얻었습니다. 강릉 선거구의 표심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분석해봤습니다. 연령대가 고른 동지역에선 두 후보의 득표율이 52.79%와 43.86%로 나타난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선 60.14%와 36.45%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급증은 결국 정치적 보수화의 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폈습니다. 권성동 당선인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 이철규 당선인은 삼척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이양수 당선인은 설악권 교통망 확충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벨트의 총선 민심이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을 배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 영동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도 발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8명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 현안을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보고 강원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 수소,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핵심 미래 산업과 접경지역, 해양, SOC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당선인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단구의 절경도 즐길 수 있는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이 정동항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계단 때문에 힘들었던 구간이 계단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대체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조성된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은 해안 단구의 절경과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어 강릉의 대표 관광 코스로 급부상했습니다. 230만 년의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단구길로 천연기념물 제437호로도 지정됐습니다. 투구바위, 부채바위, 거북바위 등 천혜의 자연 경관 사이로 하늘길과 전망타워 등이 있어 인간과 자연의 합일마저 느껴집니다. 연 평균 20만 명이 다녀갔고 방탄소년단 멤버도 이곳을 찾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근 리조트 주차장으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길은 성인들조차 오르기 힘든 난코스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 부채길이 절벽을 따라 더욱 곱고 길게 뻗었습니다. 기존 코스에서 640m를 확장해 정동항까지 이어지며 숨통이 트일 정도로 전체 코스가 3.01km로 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이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숨가쁘게 이어지던 기존 일부 구간은 이제 계단 하나 없어 휠체어 이용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증설한 640m 구간은 계단이 없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아주 쉽게 건설되었습니다. 또 인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횟집단지 정동진역과도 직접 연결돼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심곡 매표소는 그대로 운영되고 기존 리조트 주차장에 마련된 정동 매표소는 정동항으로 이전되며 주차장은 모두 9곳에 마련돼 더욱 편하게 바다 부채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유독 겨울이 긴 곳이죠. 우리나라 최북단 야생화들은 이제 꽃망울을 드러내며 가장 늦은 봄을 맞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간 동안 군락을 이룬 희귀 식물들과 북한의 고유 식물들까지 봄비 맞은 DMZ 식물원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비를 머금은 초록색 줄기 위로 노란빛의 꽃망울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선명한 꽃잎에 독성을 품고 있는 동이나물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색은 같지만 생김새는 다른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란 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DMZ 자생식물원에선 보통 꽃이 지는 4월이 되어야 야생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바람꽃과 얼레지꽃 등 북방계 식물과 계곡 주변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멸종위기종인 모대미풀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발 700m의 위치에 있어서 보통은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모두 1,100여 종. 8헥타르 규모 9개 야외 전시관을 갖추고 있는데 식물이 원래 살던 자생지를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북방계 식물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만주와 러시아에서 갖고 온 80여 종의 북한 식물도 다음 달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현지의 보존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식물들을 도입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 조건들을 맞춰서 현지 외에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야생화 전시에 이어 북한 식물 전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만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수도권 등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일부 구 단위를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되며 강원도 내에서는 고성, 양양, 태백, 정선, 삼척, 평창 등 12개 시군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입니다. 강릉시가 2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강릉시는 미분양 주택수가 1,000가구 이상이고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등 3가지 지정 요건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삼척시청 육상팀이 어제 열린 2024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개인전 1, 2, 5위와 단체전 1위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환기 감독이 이끄는 삼척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 개인전 1위 이수민 선수를 비롯해 2위 정현지, 5위 이혜진 선수가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삼척시청 육상팀 김환기 감독도 여자부 엘리트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추암 러시아 대게마을 일원에서 열린 2024 동해안 크랩킹 페스타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2회째인 이번 축제는 동해안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를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동해안 대표 먹거리 축제이자 환동해권 대표 K-페스티벌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다양해진 부스와 체험 행사가 마련돼 행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지만 따로 관람객을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로 개설 30주년을 맞은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전국 11개 치과대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시설, 연구 업적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에 따라 6년, 5년, 4년 인증과 조건부 인증, 인증 유예, 인증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강릉원주대는 이번 평가에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인증을 받아 우수한 치과대학 운영 성과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속초시가 청대산 산림욕장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쉐르빌 아파트에서 신라샘 방면에 등산로며 노면과 노후한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은 다음 달에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2달 정도입니다. 속초시는 사업비 2억 원은 지방 이양사업 산림복지 분야 공모에 선정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658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선군은 신청사 건립 40억 원과 행정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청년마을 뒤뚜루 다락방 조성 18억 원, 신도로망 구축 70억 원, 만항제 주차장 조성 등 필수 현안 사업과 지역 경제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정선군 예산은 6,308억 원으로 늘며 일반 회계는 5,760억 원과 특별 회계는 548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고성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양성하는 워크숍 오버 더 호라이즌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고 비평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워크숍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넉 달간입니다. 워크숍 모집 대상은 고성과 양양, 인제군과 속초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교육기획자 등 모두 15명 안팎입니다. 삼척시가 이용자가 많은 곳이나 학교 주변 지역에 스마트 도시안전시설인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삼척시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 서부초등학교와 진주초등학교, 삼척중학교, 교동과 원당동 일원 관공서 앞 등 모두 6곳에 설치합니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에 빨간색과 초록색의 LED 점등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되는 보조 신호등입니다. 양양군이 올여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지역 주민 가운데 신규 자격증 취득자 20명과 자격증을 갱신할 15명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